탄핵 심판이 이제 착수 들어갔어요. 그래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서 네. 이진숙 씨가 2024년 1호 탄핵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6개월이 걸린다 길게는 막 최대 그러잖아요. 180 이내 안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. 네. 근데 이게 또 꼭 180 이내 결정인데 180일을 넘어도 된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동안 통상 이렇게 이제 탄핵받은 네. 이제 정무직 그 고위직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180 이내에 결정이 됐어요.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정도 이상민 걸렸어요. 세 달이요? 네. 아니 대여섯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아 그렇게 네,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네. 그분도 이제 180일이 이내? 지나기 전에 기각이 됐죠. 결정이 됐는데 네. 헌법재판관이 9명이에요. 이제 그 중에 7명 이상이 출석을 하시고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이 탄핵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. 여기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?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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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재에서 네. 하죠. 지금 현재 심판관이 바뀌었나요? 많이? 윤석열 정부 들어서? 구성이 좀 달라졌죠. 9명 중에서 네. 몇 명이 바뀐 거예요?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. 네, 뭐 계속적으로 네. 이제 지금 임기가 임기가 만료가 만료된 되면 또 분들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하고. 재판부 네. 소장이 바뀌었고, 네. 네. 소장이 바뀌었고 소장도 바뀌었고,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보수 성향이 우위인 구도로 좀 지금은? 바뀐 네. 상황. 네. 그 탄핵 관련되어서 이제 제가 좀 꼭 짚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틀 만에 탄핵 의결을 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뭐 졸속이다, 네. 뭐 무고 탄핵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것은 정말 여론을 호도하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네, 나쁜 맞습니다. 방법이다 워딩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점이 그러냐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. 얼마나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지가 중요하고 네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차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이 중요한 것이거든요. 그렇다면 그때그때 밟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갖다가 그죠? 반나절 안에 그러니까요. 했으면 사실은 정말 또 사실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중대한 위법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. 그걸 갖다가 이틀 만에 탄핵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어떤 법 기술자가 있던데 네. 그 점은 정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방법이다. 절대 그렇지 않다. 반나절 만에 한 것은 이건 정말 중대한 위법이다. 그분이 반나절을 그 자리에 계셨던 이틀을 계셨던 2개월 있었던 중요하지 않다. 그런 얘기를 네. 드리고 싶어요. 그렇게 해서 뽑은 이런 이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의 중대성을 네. 생각하면 그 심사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었는지 네. 그리고 그런 중요한 과정을 그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한 거 그리고 앞에서 누차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에 대한 지적들을 해왔는데도 그걸 그냥 깡그리 대놓고 무시하고. 무시하는 네. 거잖아요.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는 책임 물어야 된다. 자 이진숙은 왜 사퇴하지 않은 겁니까? 월급 계속 받고 싶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. 임무도 아니, 완수했고 네, 빵도 사 먹어야 되고. 아예 그거보다 아니, 월급 왜 주는 거예요? 이동관하고 김홍일 때는 MBC 그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를 못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이 탄핵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그 기간 안에 교체를 못하니까 그걸 비껴간 거고 이진숙은 어쨌든 이렇게 무도하게 하루에 1시간 반 만에 네. 이제 자기 미션을 수행을 했으니까 네. 나는 이제 미션 수행했다. 그래서 나는 헌재 심판을 받겠다.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 것 같아요. 네. 네. 오로지 그냥 MBC 장악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고 MBC 장악을 위한 한 단계에 넘어갔어. 그러니까 나 미션 끝이고 나는 방통위 마비돼도 돼. 이건 정말 방통위도 무시하는 행태고. 그렇죠. 그렇죠. 오로지 목적 하나가 네. MBC 장악 이거 하나였던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게 고위 공무원의 특혜 어떻게 직무 정지가 되어도 월급이 뭐 1,000만 원 이상이 따박따박 나오는지 이것도 조금 법 제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말단 공무원들이 만약에 직무 해제되면 나옵니다. 근데 이제 그러니까- 또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탄핵이라는 게 다 정당한 탄핵뿐만이 네. 아니라 억울해도 고위 공무원이라면 네. 더 책임감을 네. 가지고 맞습니다. 더 잘을 네. 하고 더 네. 큰 상관을 받아요. 그럼 이제 네네. 급여도 딱 원인님을 중지하고 국회로 그 일을 못하는 거 아 아니에요? 문호동 무임금 네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일반- 우리 파업하면 월급 안 받고 맞다. 6개월 네네. 파업하고 월급 하나도 못 받고 했는데 일반직 왜- 공무원은 네. 이제 직위 해제의 경우에 이제 3할, 그러니까 70%, 한 3분의 2 정도만 받을 수가 있고 네. 형사 기소가 되어서 이제 그 무죄를 다투는 중에 직위 해제
기간에는 이제 2분의 1만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니까 그 정도만 보장을 하는데 이제 탄핵의 경우에는 사실은 탄핵 절차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법률적인 절차로 완전히 정착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법도 있고 재판소법에 이제 규정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탄핵 절차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정치적 법적인 쟁점들이 있는 가운데 그런 어떤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들이 그쵸.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고위